오랜만입니다. 또 유초하입니다. 이제 지난번 어떤 데선가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좀 길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한 20번 정도 될 겁니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사는가? 1단계 제목입니다. 좀 구체적인 용어를 쓰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삶, 민족의 역사, 나와 민족을 연결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한 20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게 요게요. 사람이라는 게 삶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란 살아가는 것들, 생입니다. 생명, 목숨, 이런 것이죠. 사람이 산다는 것이 개나 범이나 곰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사람의 삶이란 짐승의 삶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좀 다른 겁니다. 진짜 조금 다른 것인데 맹자 같은 사람이 말하기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매우 작습니다. 아주 희박하게 얄팍해요. 사람은 짐승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매우 작은데 그 작은 것이 사람과 짐승을 갈라놓았습니다. 사람의 삶의 역사가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한 300만 년 정도 됩니다. 이제 한 10년 뒤가 되면 사람의 삶은 400만 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 10년 지나면 사람의 삶은 500만 년 전이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삶이 짐승의 삶과 다르게 되는 것은 대충 일정한 계기나 시기가 있습니다. 젖먹이 때, 엄마밖에 다른 존재를 전혀 모를 때, 그때 사람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강아지나 망아지나 송아지나 사람, 아기나 다르게 사실은 없어요. 그게 언제 사람이 되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의문 부호를 달게 될 때, 물음표를 달게 될 때, 그때부터 사람이 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까먹었네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그 음악에서 이렇게 음악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긴 거. 이건 달러인데. 하여튼 뭔지 잘 모르겠네, 지금. 하여튼 이따 적어 주기로 하고. 사람의 삶은 음악을 아는 것하고도 사실은 통합니다. 예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아주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짐승들은 대충 세상을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주어진 세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면서 삽니다. 만들어 간다. 달리 말하면 제2의 세상, The Second Worlds라고 내가 그랬어요. 사람은
여러 개의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머리에서, 그리고 몸으로까지.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아주 여러 개의 삶을 한 삶의 기간 동안 만들어가면서 삽니다. 물론 벌이나 개미나 강아지, 망아지도 사실은 만들어가면서 삽니다. 그러나 강아지나 범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 제2의 세상이 매우 작습니다. 좁아요.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제2의 삶은 원래의 삶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제 그렇게 인간이 되어가는 첫 계기를 우리는 보통 쓰는 말로 하죠. 사춘기라고 합니다. adolescence. 봄을 생각하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봄을 생각한다. 생명이 다시 움트는 그런 시점, 이런 걸 다시 생각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사계절,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게 사계절을 안다는 뜻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주역에서 나왔다, 음양에서 나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계절은 사람과 상관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실은요, 시간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1시간 넘어 따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여기에 있고 시간이 왔다 갔다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거쳐간다는 게 아니고 시간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시간이라는 축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출렁출렁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진실을 만나기를 사람들은 불편해하죠. 왜냐? 나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꼬투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밖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병인데요. 병폐입니다. 일단 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병에 걸려 있어요. 그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그걸 따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죠. 그는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시간, 공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사람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최초 시기가 대체로 사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대충 16살, 그러니까 변성기, 뭐 가령 여러 가지 징후가 있죠. 목소리가 달라진다, 신체적인 특징이 조금 돌출되는 부위가 있다,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신체적 차이만이 아닙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다시 움트는 그런 현상입니다. 15년, 20년을 살았지만 내가 살아왔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아주 조그만 때는 나라는 의식도 물론 없습니다. 내가 아는 첫 번째 존재는 누구냐? 무엇이냐? 엄마입니다. 엄마.
전맥인 엄마, 귀여워하는 엄마, 때로 야단치는 엄마, 빨래하는 엄마, 밥하는 엄마, 밥 먹여주는 엄마, 이런 엄마인데 그 많은 엄마들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걸 딱 하나인 걸로 인식하게 됩니다. 안다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이건 내 엄마야 라고 알게 됩니다. 알게. 그것이 존재각성의 첫 번째입니다. 엄마 말고는 모르다가 더 지나면 동무들을 갖게 되고 함께 놀고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재밌네. 아, 이거 좋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좋고 나쁜 걸 느끼게 되죠. 그 좋고 나쁜 거라고 하는 거는 나가 아니고 바깥에 대해서입니다. 저 사람이, 이 물건이, 이 동네가, 이 곳이 좋다 나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라는 각성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15년 살다가 보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50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8대에서 죽을 때까지 겪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춘기를 겪지 않은 삶은 삶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춘기인데요. 그건 여러 가지로 특징 지을 수가 있죠.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를 새롭게 안다는 것이기도 하고, 엄마밖에, 그리고 내가 놀 때, 먹을 때, 재밌다 하는 그 보람, 가치, 이런 것을 약간 멀리서 본다고 할까? 이것이 진짜 뭐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물음표를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이게 사람들은 길의 첫 번째 계기인 물음입니다. 보통 걸 이제 상징적으로 말할 때, 비유로 말할 때에 사춘기는 안개, 늪, 수렁, 캄캄함, 아무것도 모름, 이런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게 뭔지 모른다. 존재의 상실, 존재에 관한 의문 같은 겁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부정, 니게이션인데요. 근데 부정이 금방 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부정은 의문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점잖게, 중립적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산다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의문을 달게 되지요. 근데 이 의문은 일견 매우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40대, 지금 뭐 40대도 사실은 어린애지만 40대 부모 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자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구 5천만 중에 한 2천만이 청년일 텐데 그 청년들 중에 반 정도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갑니다. 보살핌을 받고 살아간다? 나의 삶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키워주는 삶, 그러니까 키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사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가? 이런 것인데요. 그 부정은 의문에서부터 온다인데요. 그 의문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모르겠다 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보통 100년 인생이라고 하죠. 120년, 140년까지 살 텐데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아마 한 7, 80%. 그러니까 40대 또는 그 밑에 나이의 사람들은 여러분 각오해야 합니다. 140년을 살아야 합니다. 140년. 1년 우습게 들리죠. 지겹지.
그거 어떻게 살아가? 재미없는 세상을. 저 70대 노인만 봐도 지겨운데 내가 그런 거 싫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 50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새롭게 생긴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할 때에 실제로 사는 것은 100년이 아닙니다. 지금 10의 2승이죠. 근데 사람의 역사가 100만 년입니다. 우리는 100년을 살지만 실제로 내용으로 볼 때 사는 것은 300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3만 배를 더 사는 겁니다. 그걸 전 시기를 압축해서 살아갑니다. 엄마밖에 모르던 시대, 걔 대충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까지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5천년, 만년 전까지의 시기, 그러니까 300만 년 중에 대충 299만 년은 내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의문을 품게 되면서부터 내가 되어가는 것인데요. 야간, 일단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실제로 생물학적인 이 명, 라이프, 스팬입니다. 길이. 는 100년이지만 실제로 누구나가 300만 년을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5살, 6살 될 때까지 그 300만 년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살아버리는 겁니다.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래, 피어 그룹, 나랑 같은 놀이를 하고 같은 삶을, 그러니까 삶을 나누어서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삶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인데, 어떤 누구나 300만 년을 다 산다는 겁니다.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시 한 10년이 지나면,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요새 같으면 40 될 때까지 사춘기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삶이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라면이건 죽이건 밥이건 먹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 잠을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편안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생각 없는 생각입니다. 각자 나는 생각하고 산다라고 생각하지요. 그 생각이 아닙니다. 단순 반응입니다. 동물적 반응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한 40, 50살이 되면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걸 묻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명이, 라이프 스팬이 50년, 60년에 머무를 때, 그때는 15살 정도가 되면 누구나가, 거의 누구나가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물론 이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석기시대, 얘는 별로 없었어요.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잔존, 살아남는 것, 서바이벌, 그 자체가 그냥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가 살아남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청동기가 되고 나라를 세우고 분업을 하고 너와 나라는 관계가 생기고 이러면서부터 대체로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은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제1, 제2, 3, 제3까지 커다란 체제의 변화를 겪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거는 어떤 사람들은 제3의 물결, 제4의 혁명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크게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4의 혁명 시대를 겪고 있다. 뭐 불의 발명, 전기의 발명, 기계 발명, 뭐 원자력, 뭐 지금 디지털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고, 디지털의 기계와 17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기계들,
그러니까 바퀴의 발명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들과 다른 게 자연과 나 사이의 매개, 미디엄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게 도구입니다. 도구. 자연과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탁자를 만들 때 망치가 필요하고 못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매개입니다. 그 매개를 쓴다 하는 게 사람의 특징인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되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런 역사의 맥락에서이고 개인은 그런 여러 혁명이라는 것 중에 일단 우리 크게 묶어서 자본주의 대두와 짝하게 되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와 경쟁, 개인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개인들 간의 경쟁, 거기서 잘난 놈이 살아남기 하는 체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게 한 200년, 300년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사춘기를 짙게 겪게 됩니다. 그게 더 심해지는 게 첫 번째가 19세기 말입니다. 산업혁명이 대충 1840년대인데요. 그것이 쌓여서 모순을 만들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뭐냐? 뭐예요? 전쟁입니다. 1914년인가 시작했던 1차 세계대전 그리고 1938년인가? 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부터 겪게 된 세계 제2차 대전 이런 큰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인간은 사람 세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매우 비겁한 노력이죠. 이제 바로 이 시기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 개인들은 강력하게 사춘기를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돌아본다 하는 것인데요. 나 개인의 삶이 무엇인가? 나는 회의, 물음은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대로 넓혀져 갑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시작과 종말이 무엇인가? 끝없이 질문이 나타납니다. 이것에 관해서 대충 짧으면 한 3년, 길면 한 20년 갑니다. 이 물음표의 시간이 지나갈 때 말하자면 캄캄한 암흑의 시기가 3년 내지 한 20년 지나가고 나면 아주 조그마한 아주 작은 틈바구니에서 햇볕이 나한테 닿습니다. 그 햇볕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춘기를 처리해서 자살하지 아니하고 삶을 택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겪게 된 사람,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겪지 않은 사람은 가령 이건희 스포츠 광, 속도 스피드 광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지금 죽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삶이 아닙니다. 이건희가 저런 상태로 50년 살면 120, 130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삶인가요? 아닙니다. 의식된 삶, 나의 가슴으로 느끼고 나의 머리로 생각하고 나의 몸으로 직접 행동하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고서도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에게 그렇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때 나는 사실 나 아닌 것들, 나 아닌 것, 남,
이 남들 중에 아주 특별한 님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남들 의식하게 되고 나의 확장 형태, 우리 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건 몸으로건 의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와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보통 우리는 ET, 외계의 존재라고 보통 생각하지. 그러나 ET는 사실 나 아닌 모든 게 ET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가져왔던 나의 삶의 영역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외계입니다. 이제 그것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의식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전체를 어떤 점에서는 지워버립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의 연장이었던 우리 같은 것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나와 구분되는 외계, 바깥 세상, 이것도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우리, 세계, 우주, 역사, 시간으로 확장하면 역사이고 공간으로 확장하면 우주입니다. 그것들 모두에 관해서 모르겠다 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재생,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나서야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돔과 개가 똑같이 삶을 살지만 사람과 다른 것은 그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와 곰도 조금 할 때 사람이랑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이유 없는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인데요. 목적 없는 행위를 한다. 그냥 논다. 놀이입니다. 놀이. 영국 속담에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아니, 그러니까 a fo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만 하고 놀지를 전혀 하지 않고 유년 소년기를 보낸 사람은 멍청한 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사춘기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삶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다시 일깨우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더 넓어져서 역사가 되고 할 때 우리는 새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는 왜 있는가, 나와 우리가 남들과 저 남들,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구별되는가, 구별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거기서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을 얻는다. 그것이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을 안다는 것이고 그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삶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의식된 지금 영하가 계속 됨으로 해서 요초화를 감기는 아닌데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 전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는 이렇게
재채기 기침 같은 걸 하게 만드는데, 뭐, 미안하다.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의식되는 삶. 내가 나 자신을 바깥에 놓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남을 구분했다가 나 자신까지를 바깥에 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뚫고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즉 새롭게 사는 삶이란 그 이전과 다릅니다. 철이 든 삶이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가령 재미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더 넓어져서 그 새롭게 사는 삶이 시작이 되면 그때 나는 우리로 나아갑니다. 그 우리라는 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 형, 누나, 아우 이런 것들이죠. 가족이죠. 그리고 이웃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서양인들은 폴리스라고 했어요. 그냥 사회, 그걸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나라가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발견 또는 발명한 것 중에 제도이지만 아주 빼어난 작품입니다. 그것도 또 따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마르크스의 필생의 사업이 나라를 박멸시키는 것이었는데, 내 지난 시간 언젠가 이야기했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 밭이란 뜻입니다. 우리 땅, 우리 삶의 고장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혼자서 대면해서 헤쳐나가지 못할 때 헤쳐나가게 되는 힘, 그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힘의 원천이자 힘 자체, 그것이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박근혜 같은 사람이 부르짖는 나라가 아니라 신채호 같은 사람, 정인보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나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라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 나의 생명, 나의 삶, 그리고 나의 확장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그 이어져 가는 것을, 일단 내가 확장된 우리, 그걸 보통 우리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공동체도 삶이 있고 이어져 갑니다. 그 이어지는 것, 사회적 삶의 연장, 지속, 계속,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는 매우 복잡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죠. 모든 삶이, 모든 놀이가, 모든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이야기나 단순한 교훈이나 이런 게 아니죠. 역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이지만 그 역사의 의미는 역시 기본적으로 미래에 있습니다. 어제가 역사이지만 그 역사의 의미는 내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 정확히 솔직하게 말하자면 역사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중요한 한 형태가 나라입니다. 나라.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한 울타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사실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박정희나 박근혜 같은 사람이 왜곡시킨, 찌그러뜨린, 아주 나쁜 형태로 만들어버린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터전, 그 나라,
중요한 것이고, 그 나라의 지속, 역사란 것은 지나온 날들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글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우린 뒤돌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과 내일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나의 삶, 그것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과거의 작품들로 볼 때에 이 사춘기에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령 사춘기를 지나면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는 모릅니다. 중요한 게 역사입니다. 역사. 과거에 나의 존재를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나온 발자취, 그것이 뭔가를 살피게 될 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삶을 살지만 100년을 살지만 300만 년을 산다 이랬죠. 근데 사실은 내가 한 사람으로 인디비주얼 원래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게 이제 개인인데, 그런 개인이 나만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개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춘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공자 같은 사람은 인이라고 말했죠. 사람 둘, 사람 들입니다. 이런 걸 깨달을 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좀 재미없게 중립적으로 사회라고 했어요. 나라, 국가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냥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의식 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춘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본격적인 삶을, 생명을 지속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춘기에서 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랬죠. 사춘기 그 당시엔 잘 모른다. 첫 번째 교재가 역사다 그랬고, 두 번째 교재가 지금 뭐냐? 지금 조금 전 몇 번간 이야기했던 게 문학예입니다. 시, 소설, 물론 희곡 이런 거 다 포함되겠지만 글자로 표현된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 그것입니다. 내가 나 개인으로 살지만, 분리할 수 없는 그냥 나만으로 살지만 실제로는 본인 또는 본인들이 느끼거나 알거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사실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로 사는 것이고, 오늘 나 지금 이걸로 사는 게 현실이지만 어제를 살아왔고 300만 년의 과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72억인가? 62억? 이라는 인류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먹는 밥, 심지어 내가 꾸는 꿈조차도 나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만 년이라는 긴 세월과 62억이라고 하는 그 복수, 그 많은 생명들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받아들일 때 3에다가 10의 6승이 되는 것, 62에다가 10의 9승이 되는 것,
이걸 곱하는 만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걸 살 때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걸 살지 못할 때, 그걸 살지 않을 때, 가령 이건희처럼 80년을 살다 그냥 죽는 겁니다. 한 개체로 사는 것이고, 그냥 8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사는 것이고, 62억을 사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삶이 보다 재밌고, 어떤 삶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300만 배. 100년을 빼야 되니까 3만 배죠. 3만 배. 3만 배. 62억. 그러니까 3만 곱하기 62억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아주 현란한, 재밌는, 가치 있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사춘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재는 역사인데, 역사는 보기에 따라 아주 재미없을 수도 있고 아주 흥미진진할 수도 있습니다. 난 후자라고 보지만. 그리고 역사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문학에 관해서는 재미를 느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 딱 하나를 꼽을 수가 있죠.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88세인가 죽었는데, 데미안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시작해서 유리알 유희, 글라스슈필레, 그러니까 글라스 플레이라는 뜻입니다. 뭐 주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현실적으로는 바둑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여튼 유리알 유희라고 하는 최고급, 인류가 자신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관념의 유희, 그것을 유리알 유희라고 해서는 봤는데, 약간 데미안을 읽지 않고 성인이 된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헤세 자신은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나이가 90이 가까이 돼서 죽었지만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본인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최후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유리알 유희, 아주 역작입니다. 성실한 노력의 산물인데, 그러나 생에 대한 해답은 주지 않습니다. 헤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유리알 유희의 결론은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물음표는 미래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헤세는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무책임한 것입니다. 후세에게 떠넘긴다는 뜻인데요. 나는 생의 의미를 못다 하고 죽지만 너, 나의 아들, 나의 제자, 너희, 넌 그걸 나머지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삶의 의미는 나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과거가,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내 서론인데요. 내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아마도 좀 달리 갈 텐데, 나가 아니라 우리로 넘어갈 것이고, 나 개인이 아니라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이건 나누다는 게 영어로 말하면요, 디바이드가 있지만 또 하나가 쉐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누다의 뜻이지만 이거는 고통을 나누면 그만큼 줄어든다. 기쁨을 그만큼 나누면 그만큼 6사람이 나누면 6배가 된다. 이런 나눔입니다. 그게 함께 함이라는 나눔과 쪼개고 쪼개서 잘게 흩어버리는 게 또 하나 나눔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눔을 크게 가지면 도달하는 게 물론 1차적으로 인류입니다. 인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삶 자체에 사람이 삶으로 되는 생명을 그 자체로 느끼게 되는, 향유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1차적인 단계가 이제 엄마, 아빠,
것이고, 그리고 중간 단계가 나라가 있고, 그거의 다른 표현이 민족입니다. 결에. 내가 이야기하는 중심 화두, 키워드는 민족입니다. 나의 확장인 우리의 삶의 궤적인 역사, 그의 주체인 민족,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인 겁니다. 앞으로 그거에 관해서 나가 아닌 사춘기를 겪은 우리로서의 나가 살아가는 실질적 주체, 민족 또는 나라,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고맙습니다.